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한국당에서는 공익 제보라며 청와대의 사실무근 해명을 문제 삼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공방의 승자는 없습니다. 새어나간 구멍 또 잃게 될 것들만 보이네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어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제안한 것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반드시 성사시키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를 합니다. 한 번만 와달라. 북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월 방안 아니었나 하는 모습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런 기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가당착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포커스 첫 번째 주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회견이 공익제보였냐 기밀 유출이냐, 이번 공방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두 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 대사관의 일단 보안 문제, 이게 아마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실제로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어떤 지금까지 나온 소식 따르면 돌려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 하더라도 유출시킨 행위, 이게 중요하다 보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정상 간의 대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아무리 논쟁을 하더라도 결국 국익과 관련된 문제, 외교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일단 공개함으로 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국익을 해쳤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강효상 의원의 행위 자체가 과연 올바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배 교수님은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준법 의식 내지는 준법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직 외교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간부급 외교관이 이런 국가 기밀을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열람을 해서 그걸 야당 정치인에게 유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전달받은 야당 정치인 또한 지금 나중에 법정에서 최종 가려지겠습니다만은 법을 위반한 그런 점까지 감안하면서 이걸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미친 이런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두 분 다 이 정쟁보다도 보안이 유출된 부분, 또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의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강효상 의원의 지난 9일 기자회견,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정부 비판 발언, 같은 당에서 똑같이 청와대를 향해서 내놓은 말인데 앞서 보셨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태 이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또 한미 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반드시 성사시키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를 합니다.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책임은 공무원에 뒤집어 씌우고 지금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9일 기자회견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꼭 만나야 한다. 뭐 표면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한 촉구하는 건 굴욕 외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가당착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을 꼭 통화를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안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촉구하고 기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구력역이다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맞는 게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런 사실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두 사람이 한미 정상 간에 했던 그런 이제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함으로써 그런 성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구력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국당 내에서도 두 목소리가 나오니까 스스로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되면서 자가당착이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외교라는 단어 앞에 구걸이나 굴욕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제 발달이 된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마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한 게 뭐냐 하면 그럼 오시는 길에 한국을 좀 들려주시라 이런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이제 경색돼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게 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좀 대화의 어떤 사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일정이 좀 빡빡해서 지금 가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시 들려서 그냥 주한미군들하고 잠시 만나는 그 길에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미 간에 논의를 해서 G20이 열리는 6월 말에 G20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외교 관계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굴욕이나 없는 게 결국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됐냐 안 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어떤 면에서 국익에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굴욕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달려가서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골프채도 선물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굴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보면 그런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아베 총리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필요하니까 와주십사라고 하는 것은 정상 간에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라고 누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굴욕외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 있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6월 달에 방한하기로 결론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굴욕외교다 이야기를 한 것은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문제를 좀 저는 되짚어서 묻고 싶습니다. 네, 국가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외교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향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자가당착이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청와대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런 기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가 기밀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결국은 국가 기밀로 분류할 만큼의 내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놓고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자가당착 아니냐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 청와대는 뭐라고 해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청와대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명을 하다 보면 오히려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쾌하게 지금 해명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일임을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정치 공세만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청와대를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정말 한미 정상 간의 국가 기밀로 분류된 그런 통화 내역까지 공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결국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좀
점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 뭐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수에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효상 의원이 잘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수 진영의 그런 목소리들은 또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당은 이번 통화 유출 파문이 외교상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요. 강효상 의원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보시죠.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국가 기밀과 공익 제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자격 상실입니다. 강 의원은 국회 면책특권 신분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비공개 통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적용이 되면 뭐 처벌 조항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법에 보면 보안 업무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밀을 1급, 2급, 3급으로 일단 구분하는데요. 네. 1급 같은 경우는 공개됐을 경우에 정말 국가적 위난이나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것들을 일단 1급 기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좀 낮은 2급 기밀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NSC 회의록이라든지 네. 이런 중요한 국가기관의 문서를 만약 예를 들어서 공개했을 경우에 이제 이거는 2급 기밀 유출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3급 기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유출했을 경우에 이제 3급 기밀에 해당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당연히 처벌이 따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저거를 아까 이제 자가당착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 간의 통화는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룰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이 이 통화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 것을 유출할 경우에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뿐만 아니라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총리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굉장히 심한 이야기를 한 것들 예를 들어서 그때 유출이 돼서 사실은 정상회담이 깨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 간의 통화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시인하고 싶어도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인을 해버리는 순간 그건 이미 네. 미국 측에 대한 굉장한 결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미국 측에서도 우리한테 정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결국 이제 청와대는 이제 외교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저렇게 3급 기밀로 규정이 돼서 네. 이걸 유출할 경우에 처벌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물론 유출한 행위한 당사자도 문제겠지만 일단 일반 뭐 언론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유출했을 경우에 본인도 이 문제를 알 텐데 더군다나 지금 이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소관상임위원도 아닙니다. 네. 외교통상위원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형법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 국회의원이니까 잘 알았을 거라고 하시지만 국회의원이니까 또 면책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이거는 면책 조항에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책 조항이 되려면 국회 본회의 때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공식적인 회의선상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총리한테 묻는다든지 이런 방식이면 면책 특권에 해당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렇게 국회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앞서 배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이 모두 강효상 의원 편만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원장인 같은 당의 윤상현 의원이 외교적으로 무책임하다 이런 개인 의견을 내놨죠. 이어서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보수 외교통으로 통하는데요. 훨씬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좀 같이 보시죠. 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들었다. 알 권리와 공익으로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 외교기밀 폭로는 범죄 행위다. 어떻게 보면 윤상현 의원보다 훨씬 더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는데요. 네, 천영우 이사장 같은 분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대표적인 이제 보수의 외교통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 행위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거는 이제 문명 국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 과연 누가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하고 상종을 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차기 집권을 꿈꾸는 공당이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강효상 의원을 한국당이 그렇습니다. 출당해라.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5.18 망언 3인 처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문제까지 지금 골머리를 써야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 면책특권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개 문제하고 네. 수집의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보를 과연 적법하게 수집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불법적으로 수집을 했다면은 이제 기밀을 유출한 네. 그런 이제 형법 113조에 처벌이 되는 것이고 국회 정론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면책특권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걸 이제 외부에 공개를 했다라면은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알 경우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안기부 X파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는데 그때 언론의 보도 자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의원직 박탈이 됐는데 지금 이제 강효상 의원도 이게 결국은 법정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텐데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책임을 어느 선까지 져야 하는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요. 이미 공개된 사실들,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 굴욕이냐 아니냐,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발언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안을 요청했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문제 발언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 나이트 포커스 출연했던 신범철 센터장도 볼튼 단독 방한 부분, 이 부분이 언급된 게 좀 위험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정상간 통화뿐만 아니라 볼튼 안보보좌관이 이제 단독 방한하겠다고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안 된다, 혼자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예. 지난 3월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용 실장이 이제 볼튼한테 방한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그쪽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볼튼 보좌관이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볼턴이 방한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남북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판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외교 관계에서 오고 가고 한 어떤 민감한 문제를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공개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아시겠지만 하노이 회담 때 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런 북한 측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북한의 핵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시기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회담이 안 될 거란 걸 미리 사전에 포착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우리가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은 그 내용을 몰랐다는 됐죠. 거거든요. 네. 그럼 뭐냐 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준 겁니다. 왜 안 해주겠습니까? 누출을 하면 당신들 다 알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이 깨졌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보니까 정청래 전 의원이 지난 1월 달에 방송에 출연을 해서 본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록을 입수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이제 자랑하듯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이력을 입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그거 국가기밀인데 그 이야기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괜찮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물론 뭐 방송이라서 그걸 예를 들어서 공식 발표를 좀 부풀려 한 거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그것도 만약에 누군가가 제공을 했다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 국가 간의 어떤 정상 간의 오고 간 이야기는 사실 제가 아까 말한 굉장히 국익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공인들 같은 경우는 알더라도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저는 상식에 해당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 간의 결례를 다른 곳도 아니고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유출됐다는 점, 지금 외교부에서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취임했죠.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의 이야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회의와 범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외교부를 믿고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외교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다른 부처에서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부에서 발생하면 곧바로 다른 나라와의 신뢰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결국엔 외교부에서 이게 유출이 됐다.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 청와대에서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더구나 외교부 상당히 간부 공무원이 이런 중요한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가 과연 제대로 관리가 돼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조윤재 주미대사의 책임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고 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제로까지 계속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한 뭐 통상 그러니까 정상 간의 그런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이 아니라 한미 정상이거든요. 한미 정상이라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인데 이런 것을 지금 외교부의 고위 관리가 고위 간부가 이걸 유출했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냐면 자기 친구도 아니고 야당 정치인이거든요. 제1야당.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출했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졌고 특히 이제 외교부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실추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순한 기강해이 차원을 넘어서 지금 이제 범법 행위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서 엄단을 해야만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태 계기로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우리에게 더 정보를 안 주려고 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청와대를 향해서 한미동맹이 좀 약화됐다. 이런 비난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도 이 논쟁을 그렇게 크게 가져갈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들 외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북핵 문제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뭐 이 한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죠. 결국 이제 우리가 한국의 외교가 얼마만큼 상대국한테 신뢰를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신뢰가 이제 깨져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외교적인 중요한 어떤 내용들 자체가 유출이 됐고 또 그것이 이제 야당 의원한테 갔고 그게 또 이제 공개적으로 다 알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앞으로도 많이 논의가 될 겁니다. 즉 한미 간에는 뭔가 중요한 어떤 군사적 문제라든지 등등의 많은 문제가 될 텐데 만약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사전에 통지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회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바로 북한과 북미 회담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문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이루어져 왔고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가 자칫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공세가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수권 정당으로서 좀 이 문제만큼 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초당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차원이라 본다면 이 문제를 더 이상의 어떤 정책 쟁점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저는 국익 훼손이라고 봅니다. 네.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자가당착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공직기강의 빈틈을 목격하고 대한민국 외교에 피해가 없을지 걱정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